네,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24일 마감 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폭염이 시작됐죠. 장마가 거의 끝나가고 폭염이 시작됐는데, 선풍기 바람으로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드디어 오늘 에어컨을 켰죠. 손님도 찾아오시고 그래갖고 에어컨을 킬 수밖에 없었죠. 손님이 너무 더운데 뭐 음식 먹기도 그러실 거고 그래갖고 에어컨을 켰습니다. 예상대로 주가가 빠지다가 특히 이 코스닥에서 주가가 빠지다가 이제 반등 국면이나 아니면 횡보를 하면은 그동안 많이 빠졌지만 재료가 있는 주식들은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오늘 좀 수익이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 오늘 뭐 간단한 매매를 얘기해드리면, 뭐 매매 일지를 얘기를 해드리면, 위더스 제약이 이제 드디어 뭐 8,500원대 그렇게 갔죠. 그래서 위더스 제약을 제가 이제 7,000원, 7,800원 뭐 이때 좀 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더스 제약을 뭐 다는 아니고 한 4분의 1 정도만 4분의 1 정도? 아니다, 5분의 1 정도군요. 5분의 1 정도를 정리를 해서 수익권에 있는 거를 정리를 해서 위더스 제약을 이제 동구바이오 제약에 오늘 태웠죠. 동구바이오 제약. 동구바이오 제약이 이제 드디어 약이 나왔죠. 그래서 30일인가 29일인가부터 판매를 한답니다. 시판을. 근데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길래 이상하다. 이거 재료가 그래도 잘하면 점상도 한번 갈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랬는데 점상은 못 갔죠. 그래서 오늘 그냥 샀다가 팔았습니다. 제가 대략 한 6% 상승했을 때 사서 이제 위더스 제약에서 이렇게 넘어왔죠. 어차피 저도 돈이 없어서 위더스 제약을 좀 정리해서 기회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빨리도 안 했어요. 그냥 천천히 그냥 오전에 그냥 동구바이오 제약을 샀죠. 이게 잘 가더라고요. 한 27%까지 막 갔는데 한 22% 정도의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대충 뭐 한 15%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괜찮죠? 뭐 금액이 크든 작든 오랜만에 또 수익이 좀 났죠. 지금 있는 주식들은 다 물려 있어갖고 한마디로 말해서 물린 상태에서 뭐 물타기도 안 하지만 물타기는 이제 위더스 제약을 좀 했고 나머지는 그냥 물린 상태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최소한 플러스가 났을 때 그래도 뭐 딴 걸 타던가 그러자는 생각으로 그냥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뭐 손절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금액을 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팔아서 솔루스 첨단 소재를 들어갔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솔루스 첨단 소재를 들어간 이유는 뭐 25일부터 26일까지 이제 기업 설명회가 있죠. 기관 상대로. 뭐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해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쭉 한 9%대까지 올렸다가 이제 밑꼬리를 딱 달았죠. 근데 조금 비싸게 샀어요. 한 4%좀 넘나? 한 4%대 정도 샀는데 분가는 3%를 못 지켰죠. 2.9%인가 그렇게 끝났죠. 그래서 한 1.2% 정도 물렸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에는.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을 얘기하고요. 이 동구바이오 제약이 이제 기사가 났죠, 오늘. 이 구세정이 출시를 한답니다. 발기부전 조류복합제 구세정 출시. 그래서 이제 이 기존에 있던 이 뭐 발기부전 성분인 이 실테나필과 조루치료제 성분 클로미프9의 복합체인 구세정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3상을 다 거쳤어요. 어쨌든 임상의 3상을 다 거쳤습니다. 전임상 3상을. 그래서 이제 효과는 입증이 된 거죠. 그죠?
계속 이제 시판을 해요. 여기는 날짜가 안 나왔네. 날짜가 이제 30일인가 그때부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번 달. 그래서 어쨌든 신약 개념이죠. 복합 저기 복제약이지만 어쨌든 신약 개념입니다. 신약. 예. 좀 더 갈 줄 알았는데 힘이 없었어요. 내일 또 갈 수도 있겠죠. 그럼 저는 이제 미리 판 건데 어쨌든 차트를 한번 보죠. 차트를. 내일 또 갈 수도 있습니다. 내일 또 갈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팔았습니다. 단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안 가면 판다 이 생각이었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고점은 우선 뚫었죠. 네, 뚫었습니다. 여기 뚫었다 빠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내일 다시 또 저점을 잡아서 이런데 저점 잡아서 다시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시 안 가면 어떻게 되겠까요? 계속 이렇게 흐르겠죠. 이런 식으로 다시 흘러요. 다시 흐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패턴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저기 시판하는 날까지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흐를 수도 있어요. 네, 시판하는 날까지 시판하는 날 이렇게 한번 또 솟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한 패턴이에요. 사실 오늘 상을 말았으면 내일 점상도 나올 수 있는 위치인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많이 올리려는 것 같아요. 많이 올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거래량도 엄청 터졌어요. 그죠? 내일 그냥 확 말아버려도 좋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아깝다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주봉도 베꼈고요. 월봉을 보시면은 괜찮습니다. 월봉을 보면 거의 한 2년 정도 행보했고 이렇게 계속 올라갔죠. 더 갈 겁니다. 전봉 고점, 월봉상 고점인 이거는 풀어야죠. 그죠? 더 갈 겁니다. 더 갈 거예요. 만약에 이제 시세를 요번 달에 다 줄지 다음 달까지 줄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거를 뚫으러 가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어느 정도 매출이 확보가 된다. 그렇다면은 다음 달이라도 또 이런 식으로 또 갈 수도 있어요. 우선은 이제 신약이 출시가 된 것 치고는 덜 갔다. 근데 지금 뭔가 시장에서는 뭔가가 이렇게 좀 점검해야 될 게 있거나 들여다볼 게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 동구바이오 제약을 엄청 잘하는 건 아닌데, CTC 바이오와 함께 이제 신청을 한 건데, CTC 바이오는 또 8%밖에 안 올랐어요, 오늘. 그래서 조금 애매해요, 지금. 내일 두 종목 다 상한가를 갈 수 있습니다. 뒤통수를 딱 치듯이. 그죠?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견해는 내일 상한가를 갈 수 있다. 1번. 내일 상한가를 갈 수도 있고요. 2번. 내일 또 조정이 시작될 수도 있다. 조금씩. 조정. 그렇습니다. 어쨌든 둘 다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내일 상한가부터 시작한다면 저처럼 팔지 않고 보유하신 분들은 대박이죠. 대박이죠. 어쨌든 동구바이오 제약은 그동안 기다리던 이 조루복합제 이 치료제에 대한 약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 어떤 패턴으로 갈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제 뭔가 내일부터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 내일 두고 보겠습니다. 동구바이오 제약 어쨌든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저보다 좀 오래 보유하셔서 높은 곳에서 파시기 바랍니다. 동구바이오 제약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네, 인벤티지 랩이 오늘도 상승했다 빠졌고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2만 원을 드디어 뚫었죠. 제가 이제 수요일까지는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수요일까지는. 그래서 오늘 이제 조정이 심했죠. 그죠? 물론 더 상승할 수도 있지만, 차트상은 더 상승할 수도 있지만, 날짜상으로 이제 29일에 대량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좀 상승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한 15,000원 언저리까지 아마 빠질 수도 있다는 거 각오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15,000원이 빠지고 상장된 다음에 상장된 물량이 더 이상 없다면 급등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상장된 물량이 잔여 물량이 한 반인가 남아있죠. 그것 때문에 이 주식은 오르는 것보다는 횡보나 하락할 수가 있다. 상장한 다음에.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한 달 후에 또 남은 물량을 29일 이후에 상장한다면 이 주식은 그 물량을 받고 그때는 좀 제대로 뭔가 재료를 터뜨리면서 주가가 이런 부분들을 다 뚫을 수도 있는 건데 요번에는
네, 잔여 물량 역시도 10,000원짜리이기 때문에 그 10,000원짜리 물량이 오버행, 그러니까 다 이게 뭐 행사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못 오른다. 그 물량이 발목을 잡는 그러한 모습을 띌 수밖에 없다는 거. 인벤트지 랩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어쨌든 2만 원 이상에서 뭐 아까 한 분도 못 팔으셔서 뭐 어쩔 수 없죠. 나중에 이제 좀 뭐 한두 달 있다가 파시면 그때 생각나면 뭐 다시 저기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뭐 굳이 이렇게 뭐 멘트를 안 날려도 월요일 방송에서 분명히 2만 원대가 아마 끝일 거다. 2만 원 넘어가면 좀씩 매도를 해라. 이런 식으로 방송을 했고요. 그래서 방송을 잘 들으신 분들은 아마 화요일 날 고점에 정리하셨으리라 보고 못하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뭐 오늘 아침에도 살짝 반등 줬거든요. 그럴 때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잔여 물량이 없다면 정리를 안 하고 상장 이후에도 계속 뭐 다시 뭐 주가를 다시 펌핑할 수도 있는데 잔여 물량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그 잔여 물량이 상장될 때까지 주가를 홀딩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이 원체 갈 만한 게 많기 때문에 굳이 수익이 났는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제 입장에서 들어요. 물론 장기적으로 이걸 뭐 6개월, 뭐 1년 이렇게 해서 큰 수익을 바라보겠다 하는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어느 정도 계속 수익을 좀 수익 매매를 하는 분들한테는 어제 다 정리하는 게 맞았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축하드리고 혹시라도 제 이 뭔가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다면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후원을 할 정도의 수익은 났다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후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없어요. 그래서 좀 힘은 빠집니다. 이 방송을 해서 후원이 그래도 뭐 한두 개라도 터져야지. 막말로 커피라도 하나 사 먹거나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 먹을 텐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인벤트지 랩도 그래도 지금 거의 10,000원대부터 출발을 해서 거의 100% 정도 상승하고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10,000원짜리가 상장이 되기 때문에 10,000원짜리가 상장이 되는데 이 10,000원짜리가 상장이 되는데 이거를 그렇다고 막 2만 막 5,000원 이렇게까지 하긴 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100% 상승을 시켰다가 이제 상장될 행사할 때는 아마 이 안에 어디선가 15,000원이든 16,000원이든 뭐 여기서 때리게끔 해주겠죠.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많이 빠진 이유가 이거죠. 그렇다고 15,000원 밑으로 빠지면 좀 재미가 없죠. 그죠? 최소 15,000원, 14,000원은 지지해줘야 되겠죠. 네, 인벤트지 랩이었습니다. 네, 다이나믹 디자인이 오늘 좀 급등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고를 메우려고 했죠. 그죠? 고를 메웁니다. 고를 메우려고 그랬죠. 이때부터. 이렇게 눌렀다가 정확히 메우고 있습니다. 메우면 어떻게 될까요? 메우면. 이 똥바가지를 메우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좀 흘렀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적어도 제가 예상하는 건 뭐 15일 내외, 거래일로 15일 내외 정도를 지지고 복구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가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거나 뭔가 일정한 패턴이 유지가 된다면 다시 이렇게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어쨌든 간에 뭐 6,000원이든 뭐 5,500원이든 6,000원이든 올리면은 거기서부터 일정 패턴 안에 이제 갇혀서 그래도 한 2주나 최소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지지고 복구 하면서 올렸다 뺐다 하면서 뭐 지지하는 그러한 기반 공사를 한다고 볼까요? 뭔가 그 주택을 지을 때 이제 기반 공사를 하듯이 주식도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구간에서 이제 기반 공사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뭔가 상승을 해야 되겠죠. 다이나믹 디자인도 이제 5,300원인가 500원짜리 그 전환사채를 행사를 다음 달에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부터 한 6, 7월, 8월이죠. 8월 중순이 되면 뭐 주가를 그때부터 중순쯤부터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이나믹 디자인도 그렇게 해서 그 최소한 9,000원에서 최소한 10,000원 정도는 찍어야죠. 10,000원 정도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빠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10,000원 정도까지는 올릴 수가 있다는 거.
그래야지만 5,500원이든 그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이제 인벤티지 랩도 봤지만, 지금 이제 그 다이나믹 디자인도 조만간 이제 7월, 8월, 얘는 8월 말이나 늦어지면 뭐 9월 중순쯤에 상장을 할 것 같아요. 그 전에 주가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뭐, 아까도 말했지만 한 2, 3주 정도 지지고 볶고 하면, 그런 다음에 또 상승을 할 거다. 그렇습니다. 다이나믹 디자인. 그리고 지금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다이나믹 디자인이었습니다. 대웅제약이 오늘 급등했죠. 대웅제약이 뭐 중견 제약사죠. 차트가 좋아요. 차트가 뭔가 계속 만들고 있죠. 차트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그러면서 또 이걸 뚫었어요. 그죠? 새로운 또 시세를 주려고 그러나 봅니다. 그죠? 자, 대웅제약이 오늘 이제 뭐죠? 그, 보톡스인가? 뭐 그런 거 관련돼서, 뭐, 일품 1조 매출, 비전, 글로벌 시장도 먹힐까? 그래서 이 보툴리눔 톡스,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 톡스 나보타의 압도적인 수출 실적을 강화해 매출을 2028년까지 1조 원을 달성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괜찮답니다. 나보타 포함한 톡신 매출. 이 보톡스나 뭐 이런 거 관련된 오늘 테마에서 얘가 대장같이 움직였죠. 그러면서 이 팩스쿨루라는 게 있는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이 팩스쿨루 역시 2030년에 1조 달성을 한답니다. 팩스쿨루라는 게 있대요, 또. 그죠? 그래서 뭐 계속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얘를 또 보는 거는 뭐 당뇨병 치료제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위더스 제약에 뭐 계속 얘기할 때 이 장기 주사형 치료제가 있죠. 장기 주사형 치료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전에 봤던 인벤티지 랩이 이제 원천 기술이 있는 거죠. 인벤티지 랩이 원천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상을 지금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웅제약이 이 탈모 치료제, 장기 주사형 탈모 치료제의 3상과, 품목 허가까지, 판매 허가까지 받는다는 거죠. 판매 허가. 얘네가 이제 아무래도 그런 능력이 좀 많으니까 이걸 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은 이제 위더스 제약이 이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인벤치랩은 뭐 요번에 그 전환사채 행사를 위해서는 그냥 비만 치료제 아직 발매도 안 된, 아직 허가서도 안 낸, IND인가? 그것도 안 낸 그 유한양인과 하는 비만 치료제 그걸로다가 이제 주가를 저기까지 올린 거고 그 다음에 이 장기 주사제 이 탈모 장기 주사제는 아직 안 쓰고 있는 재료죠. 그죠? 근데 이거는 아까 전에 이 대웅제약이 3상을 시작하기 때문에 대웅제약에서 이제 3상을 한다라고 발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 판매 허가도 여기서 받고요. 얘는 이제 영업을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제 허가를 받으면. 그래서 이제 지금 위더스 제약은 생산을 하고요. 근데 어쨌든 대웅제약이 차트가 너무 좋네요. 그러면서 이제 들여다봤는데 차트가 굉장히 좋아요. 그죠? 예. 여기 딱 맞았네. 요거 저항이 크네. 요거 이제 못 뚫 것 같은, 요번엔 못 뚫고, 뚫어도 한 2, 3주 걸리겠네. 이제 어쨌든 단기 고점은 왔어요. 지금 이제 빠지면 사야 돼, 빠지면 사야 돼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다음 달에 뭐 이런 식으로 또, 그죠? 이렇게 가면 좋겠죠. 대웅제약도 차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봉상 단기 고점이 왔기 때문에 한 1, 2주 쉴 수도 있다.
대웅제약 차트가 괜찮습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는 오늘 갑자기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뭔가 바닥을 알리는 이제 턴을 하겠다 이런 시그널로 볼 수도 있어요. 물론 내일이나 모레 빠진다면 이거는 속임수일 거예요. 근데 우선 오늘 그냥 저는 이게 바닥을 알리는 신호다라고 하고 배팅을 한 거고, 그 배팅을 한 이후에는 여기 이제 공시를 보시면 기업 설명회 IR을 개최를 합니다. 그죠? 25일하고 26일 날, 그죠? 내일부터 하죠. 국내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그죠? 그래서, 여기서 주요 현안, 경영 현안 및 Q&A, 그래서 뭔가 좀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한번 걸어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또 주가가 좀 출렁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고요. 하여튼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제 진대제 펀드가 이제 투자를 한 거죠. 진대제 펀드. 진대제 펀드가 오늘 또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진대제 펀드가 돈이 많아요. 막 몇천억씩 막 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업 펀드가 지금 활성화가 되면서 과연 이제 이런 상업 펀드들은 언제 엑시트를 하고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서 나가는지 그런 거에 대한 좀 생각들을 해보십시오. 오늘도 그런 기사들이 꽤 되는데 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힘이 안 나요. 힘이 안 나네요. 어쨌든 솔루스 첨단 소재 뭔가 7월 말에 또 호재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차트상으로도 좋아요. 그죠? 실적 발표한 건 알지고, 그죠? 어쨌든 5일선 위에서 끝났다. 이 윗꼬리가 이렇게 위로 돼 있을 때, 이럴 때 내일 이 꼬리를 감싸면서 이제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날은 좀 빠지겠죠? 요거 뚫으니까 요 날은 빠져서 윗꼬리 달고, 몸통이 요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어찌든 간에 이제 뭔가 큰 장대 양봉이 나와서 그동안 거의 3주 정도 고통스러웠지 않습니까? 이 양봉 하단을 깼으니까요. 그 다음에 정확히 이제 요선에서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안 나올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그 IR을 하는데 뭔 좋은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그건 홀짝입니다, 홀짝. 물론 이제 이러한 무모함, 홀짝, 뭔가 박하라는 것도 아니고, 홀짝에 투자한다는 거, 도박적일 수 있죠. 근데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투자를 안 해야 합니다. 안 하는 게 맞아요. 자, 솔루스 첨단 소재. 어쨌든 간에, 가격도 저는 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전에 들어갈 때는 이 가격대 이런 가격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쨌든 2만원 넘는 가격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 많이 싸졌죠. 거의 17,000원 정도 산 것 같아요. 17,000원 좀 안 되게. 좋습니다. 어쨌든 솔루스 첨단 소재 이번 주 한번 IR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기대해보고 진대제 펀드가 엑시트를 할 때가 조만간 다가오기 때문에 또 뭔가 주가 펌핑을 할 수 있는 요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AP 헬스케어가 차트가 너무 계속 상승합니다. 이거 제가 그죠? 굉장히 좋죠. 요걸 뚫었어요 오늘. 요거 뚫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상단과 하단이 있을 때 여기를 이제 못 뚫다가 뚫었다가 미안합니다 하고 살짝 빠지는 척 하다가 이제 이렇게 가면 이제 이렇게 간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새로운 시세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선이 뭐가 된다? 지지선, 저항선이었던 게 이제 지지선이 된다. 강력한 지지선이 된다. 이런 주식이 또 뭐가 있어요? 네? 자, APA 헬스케어 봤죠? 이게 강력한 지지선이 되면서 이제 올라간다. 얘도 좋은 내용이 있나 봐요. 그죠? 자, 주봉을 봐도 그렇고, 월봉을 봐도 뭔가 이제 한번 또 하려고 그런다. 요번 상승은 여기 어디서 끝나겠죠. 그죠? 이렇게 수렴할 테니까. 그죠? APL 스퀘어도 뭔가 어느 정도 한 50% 정도, 한 50%, 아니다, 50%가 넘네.
거의 뭐 한 10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보인다. 100% 정도의 그런 재료가 있나 봐요. 자, 그러면 APS 헬스케어처럼 아까 봤죠? 일봉상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차트들 나중에 어떤 모습이 되면 좋을까요? 한번 보죠. 자, 바이넥스를 한번 보죠. 바이넥스. 바이넥스도 이걸 길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런 일정한 밴더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뚫었죠. 그죠? 어쨌든 얘도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잘 봐야 되는 게 보십시오. 얘가 이제 이 긴 항보를 뚫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여기서 찍었죠. 찍었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 숙이면서 갔다가 뻥 뚫었죠.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이게 지지선이 되면서 여기서 깔짝깔짝거리고 또 쌓아 올릴 수도 있다는 거. 그렇죠? 대세 상승이 나온다. 바이낸스도 잘 가져지고, 그죠? 이게 15,000원대에서 14,000원대 왔다 갔다, 특히 15,000원대 많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걸 뚫은 다음부터는 지금 20,000원대를 계속 갑니다. 더 가겠죠? CMO 관련돼서. 자, 그러면 우리가 APK 헬스케어도 예측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오늘 요걸 뚫었으니까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죠. 여기 뚫었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네, 바이넥스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위더스 제약이 7,800원에서 왔다 갔다 오더니 하다 보니까 벌써 8,6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여기서 지루하게 진짜 7,500원대까지 계속 왔다 갔다 했죠. 박스권에. 근데 이제 요거를 뚫은 다음부터는 모양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내일은 뭐 조금 빠질 수도 있겠지만 또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얘가 살금살금 올라간다. 뭔가 장대 항봉이 나올 때까지 계속 올라가죠. 그죠? 뭔가 실적 발표를 하고 있죠. 지금 실적. 2분기 실적이 호실적이던가, 실적이 좋던가, 아니면은 이 실적 다음에 뭐 탈모 치료제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도 됐죠. 그래서 계속 지금 뭔가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죠? 왜 가는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봉도 보시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죠? 다 뚫었어요. 다 뚫었어. 그죠? 그래서 위더스 제약, 특히 위더스 제약을 만약에 조금 길게 보신다면은 8월 달이 더 잘 가요. 8월 달이. 그죠? 위더스 제약이 이제 요번 달 이제 여기 어디서 윗꼬리를 달든 여기 어디서 끝나고요. 8월 달엔 이걸 짚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요만큼 갈 수도 있고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젠 계속 뭔가 쌓아 올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죠? 위더스 제약은 조금 이제 지루하지만 이제부터 시세를 준다면 회사가 우선은 그 탄탄한 그런 계속 유보율하고 뭔가 그 계속 수익 구조가 나는 그런 구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뭐 뭔가 생명공학처럼 뭐 신약을 개발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이런 탈모 치료제나 새로운 좋은 아이템을 갖고 오면은 그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다는 거. 특히 위더스 제약은 이제부터 상승 구간인데 자기가 어디까지 먹을지 판단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는 10,000원대 조만간 올라가면 10,000원대에서 많이 횡보하고 그러다가 또 13,000원도 갔다가 또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흔들면서 차트를 만들 거다. 어쨌든 뭐 여러분들 목표가를 세우시고 위더스 제약도 이제 본연의 가치로 가는 거다.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줘봤자 뭐 후원도 안 나오는데 벽을 보고 얘기하는 느낌도 좀 듭니다.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네, SDN이 오늘 급등했다. 이게 이제 풍력 관련돼서 좀 회사가 알차죠. 그죠? 주가가 계속 빠짓빠짓 하면서 또 가고 또 가고 그러죠. 내일 좀 갭이 떠서 갭 메꾸게 좀 빠지겠네요. 당장은. 근데 계속 시세가 들어옵니다. 시세가 계속 들어와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월봉을 봤을 때는 좀 안 좋네요. 그죠? 우선은 이제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요. 여기까지 올라온 다음부터 제대로 된 시세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SDN 또 많이 빠졌다가 올라온 주식입니다. 하여튼간에 차트를 조금씩 살리려고 한다는 거. 폭력 관련주 SDN이었습니다. 아이윈이요. 지금 이제 계속 강조하죠. 전환사채 관련돼서 인벤티랩 그 다음에 앞타바이오가 이제 주가를 한번 펌핑을 성공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디자인도 오늘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요. 아이윈 역시도 이제 주가를 이제 바닥을 찍고, 바닥을 정확하게 여기까지 쌍바닥을 찍으려고 합니다. 찍은 다음에 이제 재반등이 나오면 좀 크게 갈 수도 있다는 거. 아이윈도 이렇게 쌀 때 사줘야 된다. 쌀 때. 얘는 이제 주가를 좀 있으면 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리피싱을 하지 않는 한 주가를 부양해서 1190원짜리 전환사채를 행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아이윈도 그래서 계속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라티아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라티아. 물론 좀 요즘에 좀 많이 빠졌었죠. 그죠? 보라티아 하면 이제 메가커피. 그죠? 메가커피인데,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기사. 네, 요거 보시면은요, 저가커피 컴포즈가 필리핀 졸라비. 필리핀에는 이 맥도날드, 필리핀에 있는 맥도날드, 롯데리아 같은 졸라비가 있죠. 졸라비가 거의 싹 장악했죠, 필리핀에. 그래서 뭐 밥도 팔고, 뭐 햄버거도 팔고, 스파게티도 팔고, 이 졸라비가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여기 완전히 그냥 패스트푸드점은 최고죠. 그런데 이제 이 컴포즈, 지금 이제 현재 뭐죠? 메가커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컴포즈가 말고 또 뭐죠? 백다르빵 말고 또 있는데 어쨌든 이 지분을 이렇게 70% 근데 또 자회사를 통해서 또 샀기 때문에 거의 4천억이 넘는 돈으로 100% 인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 졸라비의 계열사가 또 30% 인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중남아 중저가 커피 시장을 한번 장악해 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졸라비가 전체 기업 가치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모펀드 PEF 운용사로 해가지고 4,722억 엄청나게 샀죠. 엄청나게 그죠? 졸라비 컴포즈 커피를 4,720억, 4,700억 정도에 이제 매수를 했는데 이게 왜 이제 보라티알 얘기가 왜 나오냐? 이 메가커피가 2021년에 메가커피가 1,400억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이 보라티알과 프리미어 파트너 메가커피가 이렇게 1,400을 인정받으면서 식자재 수입 및 유통업체인 이 보라티알과 프라미어 파트너스 이 두 개가 합쳐서 이 특수 기업 뭐 인수해서 SPC를 만들었죠. 근데 거의 프리미어 파트너스는 뭐죠? 사모펀드죠, 사모펀드. 그래서 새로운 주인을 찾았다. 업계 관계자는 메가커피 이후 커피 브랜드 상당히 큰일이 됐다. 근데 지금 이제 4,700억의 이제 이 커피가 이제 인수가 됐죠. 그런데 이제 메가커피 이 컴포즈 커피가 4,700억에 이제 됐는데 컴포즈죠. 근데 메가커피가 2001년에 이 1,400억으로 저기 매각이 될 때 지금 컴포즈와 뭐 점포수나 영업이익이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이 메가커피를 인수한 보라티알과 이 프리미어 파트너스 이 두 개의 한마디로 뭐 회사라고 해야 되겠죠. 이 두 사람이 만든 이제 SPC가 인수를 한 건데 지금 이게 엄청 싸게 인수한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은 컴포즈보다 메가커피가 더 가맹점 수도 많고 수익 구조가 더 낫죠. 그래서 얘가 4,700억인데 지금은 1,400억에 샀던 게 하여튼 뭐 6천억이든 7천억이든 막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아직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겠지만. 그죠? 어쨌든 컴포즈보다는 메가커피가 더 가치가 높겠죠. 그죠? 물론 이제 졸라비가 컴포즈를
비싸게 샀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뭐 4,700억은 넘겠죠. 메가커피가. 그죠? 현재는 2001년보다. 그래서 이 1,400억에 산 게 굉장히 싸게 샀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이익이 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 구성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 구성을 보셔야 돼요. 보라티알은 이제 뭐 회사니까 뭐 배당을 받고 그냥 뭐 아니면 보라티알에서 납품하는 뭐 그런 식자재들을 메가커피가 이제 유통을 해서 이제 보라티알이 매출이 더 좋아졌죠. 근데 이 프리미어 파트너스 얘는 뭐죠? 얘는 사모펀드잖아요. 이 프리미어 파트너스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유료 회원님들하고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연기금에도 지금 뭐 계속 출자를 받고 있고 굉장히 회사가 투자를 잘하네요. 자, 프리미어 파트너스 얘는 지금 이제 2001년인데 내년이 되면은 2001년 2002, 3, 4, 5 내년이 되면 5년 차로 접어들죠. 5년 차. 그죠? 자, 5년 차로 접어들어요. 사모펀드. 프리미어 파트너스는 엑시트를 해야 되는 게 내년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주가를 사실은 이제 메가커피의 주가를 올릴 수는 없죠. 어쨌든 메가커피의 값어치를 올려야 되겠죠. 값어치를. 그죠? 그러려면은 이 프리미어 파트너스는 뭔가 이제 메가커피의 가치를 올려서 엑시트를 하려고 하겠죠. 그죠? 물론 상장된 회사는 아니죠. 자, 그러면서 보라티알도 뭔가 이제 이거에 따른 부수적인 플러스 알파가 생기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같이 엑시트를 하진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사모펀드는 내년에 엑시트를 해주는 게 맞아요. 얘네들이 이제 뭔가 좀 계속 냄새를 풍기는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아직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엑시트를 할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 컴포즈 커피가 졸라비한테 매각이 되면서 지금 이제 이 메가커피를 인수한 이 보라티알과 아까 얘기했던 그 사모펀드 프리미어 파트너스가 지금 자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라티알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보라티알 어쨌든 차트가 굉장히 안 좋죠. 그죠? 빠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주봉을 보시면은 뭔가 긴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긴 했네. 이렇게 월봉을 한번 보죠. 월봉을 봤을 때도 뭔가 그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긴 횡보를 했습니다. 그죠? 가격 변동 없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주식들은 이제 이런 거를 뛰어넘어야죠. 이런 걸 뛰어넘으면서 주가가 팡팡팡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라티알도 뭔가 이제 그래서 지금 같이 자꾸 사람들이 어쨌든 메가커피 인수를 엄청 싼 값에 했다라는 거죠. 지금 그 가치가 엄청 올라 있을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시장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보라티알 한번 여러분들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어쨌든 저도 계속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이제 제가 보던 종목 중에 동구바이오제약도 제가 과감히 5% 이상 상승했을 때 들어갔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조류약이 그래도 신약 개념이기 때문에 상한가 한두 방은 나올 거라는 거를 평소부터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냥 질를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저도 세 종목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미더스 제약이 제일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종목이 좀 이제 상승을 해주면서, 약간은 거기서 조금은 자금을, 플러스 난 좀, 그 금액을 조금 정리해서, 그걸로다가 이제, 오늘 같은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내일 역시도 잘 되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현금 있는 사람들은, 물론 다 웬만한 분들이 현금이 없겠지만, 현금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물려있는 것 중에 좀 잠깐 회전이 가능하다 하면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게 보인다. 기존에 봤던 것 중에. 그런 거다가 좀 배팅도 해서 수익을 내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니면 그냥 계속 끝까지 가져가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가는 종목이 아무래도 또 잘 가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이나 뭐 2주 정도 막 엄청나게 빠지다가 반등이 하루 이틀이나 뭐 3일 나올 것 같다 싶으면은 거기서 이제 재료를 품었던 회사들 중에 한번 재료도 발현되면서 가격이 많이 싸졌잖아요. 예,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재료가 있는데 많이 빠져서 한 뭐 20%, 30% 빠졌으면 그 빠졌던 거를 이제 복구하려면은 장대 양봉으로 커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양봉 내고 그 다음날 장대 양봉 나오고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잘 좀 발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 건 이제 오랫동안 보다 보면 촉이 생깁니다. 촉이. 저같이 손이 느린 사람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장은 저는 괜찮았다고 봐요. 하여튼 내일도 한번 보고요. 어쨌든 간에 뭔가 한 종목이라도 본인이 두 종목, 세 종목을 갖고 있어도 한 종목이라도 어느 정도 플러스로 계속 이제 올라가 주면은 숨통이 터진다는 거죠. 그죠? 사실은 그 플러스 가는 종목을 팔지 않는 게 원칙인데 저 같은 경우도 이 좀 손이 근질근질해서 조금 한번 해봤는데 좀 잘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수익들 많이 내시고 좀 수익도 내셔서 커피 한 잔만 좀 후원해 주시면 제가 힘이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운데 건강 조심하십시오.